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봉하마을의 생태 환경에 대한 거와 낙동강, 우리 대한민국의 낙동강이 정말로 훌륭한, 얼마나 대단한 강입니까? 우리 사회책에 나오는 낙동강이 생명의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주 천대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과 관련되고, 두 번째 질문은 다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농업과 관련된 일이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봉하마을이 지금까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322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농업 용수를 위한 지표수 보관 개발에 한 88억, 그리고 농산물 생산 후에 가공 판매를 위한 복합 가공센터, 그리고 미국 종합처리장 등 한 218억 원, 그리고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 1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셔서 지금까지 그때 2016년까지 조성된 이후에는 투자된 것이 없고 앞으로는 여건을 봐서 투자 계획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우리 둘이서 앉아 있으면 질의 답변 내용은 거 물을 테니까 답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고, 예, 제가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의 불씨가 되어 있는 봉하마을 생태 농업 지역, 이 원래 95헥타르였는데 지금 한 13헥타르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림부와 김해 씨와 경상남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봉하마을에서 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하는 것은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한림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 110헥타 정도를 지금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보안정비 지침 요령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해제 신청을 했다가 이 농지를 지금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중앙 그 농수로를 양쪽으로 해서 경지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게 1950년대 철도가 놓이면서 그때 경지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물리적인 외형을 봤을 때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용수와 배수를 위한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지대라서 농업적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농림부에서는 최종적인 판단은 김해시에서 해제 보류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그때 해제를 고수를 했는데 실제로 신청권자인 김해시와 그리고 해제권자인 도의 의견이 달라서 승인권자인 농림부에서는 해제 보류를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해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 사진을 제가 띄우지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잘 띄워줬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쪽으로 한번 보입니까? 예, 저쪽 화면도 있습니다. 저쪽 화면 예. 보입니까? 저게 경지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은 일단의 면적이 경지정리를 한 구역은 평수가 같습니다. 905평으로. 근데 저기 왜 저렇게 다를까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지 정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토지는 벌써 그 전부터 민간이 경지 정리를 해서 농업을 특히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우량 토지에 대해서 저렇게 경지 정리가 스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지 정리와는 좀 다르더라도
농림부에서 얘기했듯이 경지 정리와 유사한 농업 진흥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지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경지 정리에서 중요한 것이 용배수로 그리고 용배수로의 위치와 그 일단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로 등을 통해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한 9헥타 900평 정도의 그 대구의 경지 정리도 그런 형태로 되지만은 면적은 똑같습니다만은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어서 1950년대부터 저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우량 토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우량농지의 개념을 어떻게 보죠? 학술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우량농지 예. 전문가입니까? 우량농지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량농지의 개념을 알려면은 하나의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토람이라고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흑토람이라고 그 농촌진흥청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저 위에 예, 맞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1번 그림입니다. 예. 예. 저걸 보시면은 봉하마을의 일단의 토지는 일단 토성은 하성 충적토입니다. 하성 충적토라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그 퇴적물이 쌓여서 지대가 좀 낮은 지역에 이래 충적된 토양이고 그리고 하성 충적토뿐만 아니라 토성이 그 일반적으로 그 토성을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벼농사를 위한 식질토냐 안 그럼 사양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지역은 유효 토심이 100cm 정도 되는 1m 되는 식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로서 충분히 논토양으로서는 1급지로서 우량농지로 지금 농촌진흥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밭은 저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밭 등급을 보시면은 저 우량농지의 흑토람 그 자료에 보면은 밭의 등급도 나와 있습니다. 밭 등급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데입니까? 밭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데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고성 부군수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생태 환경 농업을 했는데 아시죠? 예. 그리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지역 왼쪽에 1번에 있는 그림은 저기 새파랗지 않습니까? 물이 많다는 겁니다. 흑토람이라는 데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등급 여기는 뭐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량농지의 개념은 첫째 이모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밭농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기는 저지대, 저습지대입니다. 그래서 흑토람에서 저기는 밭작물은 절대 할 수 없다. 경제성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개념은 획일적으로 구역 정리가 되어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량농지라고 칭한다. 이렇게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또 농업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농업고시 출신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저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환경 센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기는 저습지이면서 물을 지금 낙동강 원수를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을 묻어놨습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서 비가 안 온다 해서 갔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옷을 쫄딱 다 베렸어요. 저만 베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도 함께 비를 맞았는데 저기에서 2번 있는 양수장 쪽으로 가면은 하포천이 흐르는 저기는 왜 양수장이 생겼느냐? 비만 오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미거지 하품만 하면은 저기는 물이 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만드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배수장입니다. 본산 배수장이고
물은 그 본산 양수장에서 그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해서 88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본산 배수장이고요. 2001년도부터 한 2004년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한 6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물론 지대는 낮지만 논농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량농지의 개념이 논농사만 지금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 밭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게 일단의 면적을 우리가 경남의 노무현 정신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2008년도에 밀양역에서 같이 나가서 먼 발치에서 박수도 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게 일단의 면적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의 면적을 나중에 지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사자고 하는 겁니다. 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느냐? 일단의 면적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자연 생태 학습 단지를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생가가 있는 곳이면은 우리가 성역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를 잘 가꾸어서 문화 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느냐를 결론을 거기에 도달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꾸 거기는 우량농지니까 그나마 거기 보존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저하고 국장이 뭐 잘 못 짠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가 친환경 단지는 고성이나 거창이나 산청이나 합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 친환경 단지를 하는 겁니다. 저기 가보시면은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하고는 지금 10년 만에 제가 처음 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공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산을 허물어서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공해가 많은 그곳에 무슨 친환경 단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김해 시민이 55만입니다. 55만이 특정인 100여 명한테 피해 줄 필요 없이 우리가 좋은 거 하려면은 출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다소 교감을 잘못해서 지금부터라도 교감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기에 친환경 농법을 어떤 농법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친환경 농법을 처음에는 오리농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오리농법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죠.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현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2018년도에 만들어낸 현판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기술원장님 계시는데 이런 것도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렁이 농법, BM 활성수, 우리 저 빈지태 위원장님 잘 아시는 천연 농약, 독초라는 말 제가 다른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독초는 옛날에 우리 조그만 할 때 산에 소미로 가면 제가 속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랑 옆에 있는 묵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콩콩 쪄가지고 그 물을 냇가에 딱 버리면은 미거지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피레미 같은 게 동동 뜹니다. 그게 독초입니다. 그걸 살충 효과를 내려고 독초를 가지고 한대. 지금 이 좋은 대명천지에 로켓가 하늘로 날아가는 이 판에 친환경 제재가 셰필이 있습니다. 근데 뭔 독초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예컨대 다른 데서 우리가 봉화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거를 봤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바꿔주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짜고 한 거는 오늘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오리농법과 이제 제초효과 친환경 센터 단지를 만들려면은 이게 제초제를 쓰면 안 됩니다.
살충제도 고독성 농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리고 OECD 국가에 우리가 가입하고 난 이후에 의독성 1급이라든지 고독성 농약은 농약회사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좋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은 하포천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물의 수위, 국장님 얼굴에 우리가 마주보고 귀만 들으십시오. 물의 수위가 1m 넘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렁이 농법은 겨울 되면 동산래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다음에 큰 우렁이를 또다시 논에 갖다 이어가지고 제초효과를 내야 되는데 물이 20cm 이상만 있으면은 그게 겨울에 산란을 해버려요.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지금 하포천에 가면은 온 벽이 밝았습니다. 알을가가. 거기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지금 모래알처럼 논바닥에 가서 보면은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곁들여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저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잠시 예, 말씀드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7월 달에도 그 작년에 김부영 의원님께서 왕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그리고 환경농업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연구한 자료를 훑어봤을 때 우렁이가 사실 생태교란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빨갛게 알을 낳지만은 대부분의 그 우렁이들은 겨울에 동사를 합니다. 영하 3도씨 이상 떨어지면은 동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남방 계열의 우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데도 그렇고 생태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책에 있는 자료인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서 하포천에서 산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음이 얼어 있는 밑에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학술적인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겨울에 지하수 수위가 온도가 몇 도쯤 되죠? 지하수 수위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 영상은 몇 도쯤 되겠습니까? 뭐 한 영상 15도 정도 15도, 되지 않나. 8도. 8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수막 재배할 때 보통 예, 보면 한 15 정도. 그 최저 우리가 저온작물의 최적 온도가 8도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겨울 되면은 물이 있으면 물이 따뜻한 게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렁이가 겨울에 다 동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렁이는 물 밑에서 살아가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기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기어다니는 미꾸라지가 겨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등 위에 딱 붙으면 흡집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잡식동물 아닙니까? 저하고 한 시간 좀 이야기하면은 결론 낼 수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현실 농업을 이야기하는 건 저는 책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친환경 단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돈도 한 500억 원 정도 물론 다른 돈도 한 200억 정도 있습니다만 또 투자를 했고 하니까 또 1년에 매년 김해 씨가 한 1억 5천만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또 한 가지 좀 말씀 더 드리면은 김해 씨는 잘 살지 않습니까? 다리 한 개 건넌 밀양입니다. 논 200마지기밖에 안 됩니다. 13헥타르가 200마지기 아닙니까? 4만 평 같은 200마지기 아닙니까? 사람 둘이서 농사 100마지기지 하남들에 가면 120마지기, 130마지기 혼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수두룩 뻑뻑한데 1억씩 5천만 원씩 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 경상남도 도민인데. 그래서 저는 저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노무현 정신도 살리고 또 저는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그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제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사실 친환경 농업이 위원장님, 예상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제초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초제를 쓰면은 절대 친환경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초를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쌀 수매할 때, 공공 비축미 수매할 때 1등 가격이 52,000원입니다. 근데 봉화마을에서 지금 수매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77,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관행농보다는 단위 면적당 봤을 때 수익은 더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우리가 전체적인 농업의 기조가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농약이 2016년도에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의 액이나 생산 면적이 7%대에서 지금 3.5%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특히 생산 단지는 잘 보존을 해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13분 남았는데 1분만 말씀 더 합시다. 자, 지금 조금씩 접근돼 갑니다. 친환경 단지를 보존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단지를 없애자는 건 전혀 이야기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제초 효과 때문에 제초제를 쓰면 친환경 인정을 못 받는 것 또한 농사진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량농지냐 아니냐를 말씀드렸고, 친환경 단지에서 지금 정부가 77,000에서 수매합니까? 저 77,000 누가 수매합니까? 봉화마을 영농조합법인이죠. 영농법인 봉화마을에서 네. 친환경 쌀을 수매할 때 77,000원에 지금 40kg 조곡이죠. 벼 한 가마당 77,000원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고성 부군수 하실 때 고성의 친환경 단지에 논 200마지기 짓는데 1억씩 지원했습니까? 고성에도 지원이 많이 아니 하는데 1억씩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고성도 사실 거류면 그리고 여러 면에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상당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그리고 지금도 잘 친환경 생산물을 생산을 해서 특히 벼를 생산해서 학교 급식도 넣고 공공급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성은 특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네. 경상남도 농업을 고성 친환경 농업이 선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우리 밀양의 농업도시입니다만은 고성 가서 배워오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고성이 앞서 있다. 거기에 대해 인정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또 저기 단지가 그 주변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놈에 그날 비가 와서 기압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물으니까 한림면 쪽에서 축사가 많아서 악취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해서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왜? 제가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었고, 제가 뭐 친환경 단지 없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단지를 하되 할 수 있는 곳이 하자. 더 좋은 곳을 찾아하자. 물론 저기가 지금 서로 마음이 다 이렇게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기 오른쪽에 양수장 있는 쪽에는 가면은 논이 아닙니다. 그 행정 심판도 받았더라고요. 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배수장입니다. 예. 예. 배수장. 예. 양수장은 저 강변 여가수 해가지고 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새파란 관 그거 묻어가지고 다리 옆에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왔습니다. 낙동강에서 이제 취입보를 통해 가서 용수를 하는데 그게 낙동강 수질 등급 2등급입니다. 2등급이기 때문에 농업 용수는 4등급 이상이면은 친환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친환경 단지로 나랑 농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못 한다라고 해서 우량동진이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나랑 더 농사를 이상 하더라도 뭐 수매 가격을 더 많이 받고 하면은 수매 농가 가격은 소득이-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봉화재단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봉화 그 이야기 재단이든 해볼까요? 농가에서 그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이익 보는데 그분들이 다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까? 저는 뭐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